네, 반갑습니다. 자, C샵 프로그래밍 강좌 시간입니다. 이번 강좌는 C샵의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셔널 어트리뷰트, obsolete 어트리뷰트, DLL 임포트 어트리뷰트 이론 및 실습 하실 거고요. 자, 사용자 정의 어트리뷰트 만들어서 클래스에 메타 정보 심어 놓고 그걸 읽어내는 예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트리뷰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우리 C샵 코드의 부가적인 정보,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하죠. 부가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읽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어트리뷰트는 클래스 안에 메타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클래스 데이터 구조, 열거작, 어셈블리와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들의 실행 시 어떤 행동에 대한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부가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겁니다. 어트리뷰트는 어셈블리 모듈, 클래스, 구조체, 열거, 변수, 생성자 등등등, 자, 필드, 이벤트, 뭐 델리게이트까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트리뷰트는 어떤 코드의 부가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건데 이 어트리뷰트 역시 우리가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사용할 때 클래스나 어떤 메소드 위에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자, 어트리뷰트 이름. 자, 그 어트리뷰트도 클래스니까 클래스 이름이 되겠죠. 자, 위치 지정 파라미터, 포지셔널 파라미터가 있고요. 명령 파라미터. 명령 파라미터는 뭐는 뭐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가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고요. 위치 지정 파라미터는 이 어트리뷰트의 생성자에 넣어주는 파라미터로 생성자의 파라미터 두 개면 자, 포지셔널 파라미터 반드시 두 개 있어야 되고, 세 개면 세 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생성자의 파라미터 개수만큼 여기 파라미터 들어와야 됩니다. 자,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매달아 붙일 때는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명령 파라미터는 필수는 아닙니다. 자, 포지셔널 파라미터, 위치 지정 파라미터는 생성자의 인자이므로 필수 파라미터고, 명령 파라미터는 필수는 아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클래스 위에 자, additional info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네요. 어트리뷰트를 붙였어요. 그러면 additional info 이 클래스가 존재해야 되고요. 자, 어트리뷰트가 존재해야 되고 그 생성자로 이 날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랑 뒤에 어트리뷰트 붙인 거는 같다. 좀 이따 실습할 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프로그램 요소 위에 우리가 어트리뷰트를 쓰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컨디셔널 어트리뷰트. C샵 디버깅을 지원하기 위해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사용자가 정의한 값, define입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값에 의해서 해당 메소드를 실행하거나 또는 안 하게 만들 수 있고요. 메소드 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입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예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 위에만 쓸 수 있고 그 메소드는 보이드형이어야 된다. 자, 여기에 사운드 카드랑 스피커를 디파인 해놨네요. 자,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는 사운드 카드가 디파인 되어 있으면 이 메소드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스피커가 디파인 되어 있으면 이 메소드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is sound를 불렀죠. 자, 사운드 카드가 위에서 디파인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메소드 호출되고요. is 스피커 역시 스피커가 디파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과 출력되는 거죠. 이 디파인문을 삭제하게 되면 자, 실행되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실행만 해볼까요? 자, 음악을 들을 수 있죠. 지금은 둘 다 디파인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제가 사운드 카드 디파인문을 막아 볼게요. 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이게 출력이 안 됐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용도로 컨디셔널 어트리뷰트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볼 어트리뷰트는
obsolete라는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나 메소드, 함수, 필드 앞에 obsolete 어트리뷰트를 붙이면 됩니다. 우리 deprecated 된 메소드나 필드에 이 obsolete 어트리뷰트를 붙이면 C# 컴파일러가 알아서 경고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 앞에서 배운 컨디션 어트리뷰트나 이 obsolete 어트리뷰트는 다 C샵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갖다 놓고 한번 같이 보시죠. 자, old 메소드 1, 2, 3이 있는데 다 이 세 개의 메소드는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 메소드입니다. 자, obsolete를 쓰는 세 가지 방법이 자 여기 기술했는데요. 그냥 obsolete만 쓰면 경고 메시지만 보여줍니다. 자, 요 old 메소드 1 볼까요? 자, 위에서 테스트 클래스 new 하고요. 그죠? 클래스가 obsolete 테스트네요. old 메소드 1 불렀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빛깔, 그죠? 초록색 밑줄이 나오죠? 그거 딱 갖다 대보면 경고장이 뜨죠? 뭐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용되지 않는다는 기본 메시지만 보여주는 게 obsolete만 딸랑 하나 쓰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메시지를 더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인자로 자, 위치 지정 파라미터입니다. 그냥 딸랑 파라미터만 있는 건 위치 지정 파라미터고 뭐는 뭐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게 명령 파라미터죠. 명령 파라미터는 생략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추가 메시지 하나 주시게 되면 자, 메소드 2번 볼까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고 추가 메시지까지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경고창을 띄워줍니다. 자, 이 두 개는 경고창을 띄워주는 건데요. 뒤에 두 번째 옵션 true로 가면은 컴파일 오류를 내고요. 컴파일 오류가 나면 더 이상 컴파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빨간색 밑줄이죠. 여기는 빨간색 밑줄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똑같고 단지 얘는 컴파일 오류를 냅니다. 자, true 옵션 때문에 그래서 컴파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게 obsolete 자, obsolete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자, 다음 DLL import attribute. DLL import attribute는 C샵에서 unmanaged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unmanaged 코드라 설명이 있습니다. 단넷 환경 밖에서 예를 들어 기존의 뭐 C++이나 이런 데서 만든 DLL 단넷 환경 밖에서 개발된 코드를 가리킨다. DLL 임포트는 시스템 런타임의 인터럽트 서비스 네임스페이스 안에 정의되어 있고요. 자, 위치 지정 파라미터로 DLL 파일 이름을 인저로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윈도우의 시스템 32 폴더 안에 가면 유저 32 DLL이 있습니다. 자, 우리 걔들 쓰려고 하는 겁니다. 윈도우 API로 메시지 박스 띄우려고. 자, 유저 30 DLL 파일 안에 메시지 박스 함수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예고예요. 그죠? 인자로 DLL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익스턴 키워드로 자, 사용하는 메소드가 메시지 박스 메소드가 외부에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단넷 환경 밖에서 만들어진 유저 30 DLL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메시지 박스로 이렇게 호출됐죠. 자, 제목, 내용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어트리뷰트. 자, 사용자 정의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가 클래스 위에도 올 수 있고, 메소드 위에도 올 수 있고, 뭐 델리게이트 위에도 올 수 있고, 여러 번 올 수 있는데, 이걸 정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컨디션 어트리뷰트 위에서 배운 이거는 메소드에만 붙일 수 있다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용자가 만든 어트리뷰트에 대해 특정한 곳에만 붙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있죠. 자, 어트리뷰트 UJG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형에만 어트리뷰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든 어트리뷰트, additional info 어트리뷰트예요.
어트리뷰트가 되려면 어트리뷰트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상속받으면 어트리뷰트가 되고요. 자, 어트리뷰트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어트리뷰트라고 이렇게 전미사를 줘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략해도 되고요. 이 어트리뷰트는 메소드에 붙이다. 어트리뷰트 타겟점 메소드. 자, 어트리뷰트 유제이지의 인자로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클래스, 델리게이트, 인터페이스, 프로퍼티, 컨스트럭터 여러 개 있고요. 메소드도 붙이고 델리게이트도 붙이겠다 하면 이렇게 막대기 세우시면 된다. 막대기 세워주시면 되고요. 온 동네 아무 때나 붙여라. 어트리뷰트 타겟점 a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클래스를 선언은 자, 시스템점 어트리뷰트를 상속받아라 그랬죠. 자, 간단히 자 우리 한번 실습해 볼 텐데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만든 사람 최신 버전 다운받을 수 있는 URL 이런 메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어트리뷰트는 자 어트리뷰트 상속받으면 된다. 그리고 일반 클래스와 구별하기 위해 전미사로 어트리뷰트를 붙일 것을 공고한다 그랬습니다. 어트리뷰트 클래스이지만 생성자가 존재한다. 다만 어트리뷰트는 하나의 생성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생성자 오버로딩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정보는 파라미터 두 종류 있다고 했잖아요. 위치 지정 파라미터는 반드시 필요한 거. 부가적인 정보는 명령 파라미터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어트리뷰트 예제 한번 간단히 보시죠. 자,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어트리뷰트를 상속받았네요. 자, 어트리뷰트 상속받았으니까 additional info 어트리뷰트는 어트리뷰트입니다. 어디에 붙일 수 있어요? 어트리뷰트 타겟 클래스 위에 붙일 수 있는 어트리뷰트 info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어트리뷰트 UJ로 클래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입니다. 자, 생성자입니다. 파라미터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를 호출하는 데는 괄호 열고 반드시 요 네임, 스트링 네임을 하나 줘야 됩니다. 어떤 클래스의 작성자를 나타내는 얘는 반드시 줘야 되고 자, 요 이름이 들어오면 요 네임 속성이죠. 자, 요 네임 속성에 set를 붙여서 set을 호출해서 들어오는 네임을 할당해 줍니다. set의 네임에 자, 두 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네임과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속성 역시 getset 네임 역시 getset. 자, 네임은 private 붙였죠. set은 이 안에서 하겠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생성자에서 set 한 겁니다, 지금. 자, additional info attribute입니다. 어떤 테스트 클래스 위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위치 지정 파라미터 반드시 줘야 되고요. 자, 명령 파라미터. 명령 파라미터는 부가적인 정보. 자, 요 다운로드에 set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운로드는 이 URL 줬죠. 이렇게, 그죠? 자, 요 다운로드에 set이 호출돼서 자, 이 속성의 값이 들어갑니다. 테스트라는 클래스 위에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줬고요. 요 뒤에 전미서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생략해도 됩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어트리뷰트라고 붙여도 실제 어트리뷰트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생략을 하셔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얘를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 위에 있는 이 어트리뷰트를 호출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타입 오브 테스트에서 자, 저 테스트의 타입을 갖고 오고 그 타입에 있는 커스텀 사용자 정의 어트리뷰트를 보이 지문으로 가지고 옵니다. 요거 하나 있겠죠, 지금 에디셔널 인포 어트리뷰트. 자, 그래서 걔를 에디셔널 인포 어트리뷰트로 형 변환하고요. 널이 아니면 여기 화면에 네임과 다운로드 두 개의 속성을 출력해 봤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네임과 다운로드 속성의 값이 잘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어트리뷰트를 만들 수 있고 어디에 붙일 건지 어트리뷰트 UJ로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어트리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 C샵의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이런 및 실습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